네, 이제 벌써 마지막 기업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펜테크의 김진수 대표님이십니다. 펜테크는 가인지와 정말 오래된 소중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기업 소개하실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지붕 방수 전문뿐만이 아니라 외벽까지 확장해 나가고 계시고, 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옥상남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아주 핫합니다. 네,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성장 스토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펜테크의 김진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펜테크의 대표이사 김진수입니다. 다음은 제가 유튜버로 인사하겠습니다. 루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상남의 김진수입니다. 해볼까요? 루아. 네, 저희는 루프가드하고 로드가드라고 이 브랜드로 그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그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그 페인트하고 방수 관련인데, 오늘은 주로 방수 관련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옥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상으로 또는 외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성장해가면서 쭉 성장을 해왔어요. 그 과정에 가인지 컨설팅 그룹과 같이 제가 카멜레온처럼 매 순간 상황을 변하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백억 팀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벽산 페인트에 근무를 했어요.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할 때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왔다가 입사해서 퇴사한 게 아니고, 나름 그래도 좀 포스가 있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좀 잘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공장에 근무를 해가지고 처음에 공장 근무를 해서 그 다음에 본사 총무, 영업지원, 그 다음에 대전에 지점분야를 거쳐서 기술영업팀장, 영업팀장 두루두루 거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캐리어가 쌓였겠죠. 그 당시에 이제 부서 매출이 40억, 50억 갈 때 제가 무려 1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임원 수준인데, 제가 그 청원의 꿈을 안고 과감하게 주위의 만리를 무례하고 퇴사합니다. 퇴사했는데요. 와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장이. 우리 속담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이 그 상당히 그 문제성실이 이르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요. 이 얘기는 현실이 내역하면 얘기한 거죠. 실제 보면 100억 팀장 할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많았는데 퇴사를 하니까 거의 조용하더라고요. 심지어 6개월 동안 본사직도 거의 안 왔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보면 보통 그 영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거래처를 갖고 나옵니다. 정관예우 쪽으로. 저는 제가 나오다 보니까 거래처를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보면 그 목공용 해가지고 가구업체 페인트를 납품합니다. 그런데 이 가구업체는 건설하고 집주 장비되어 있어요. 건설사가 기침을 하면 이쪽에 있는 가구업체는 완전히 몸살이에요, 몸살. 그만큼 피부가 강한 거죠. 또는 제가 모바일 쪽에 신나를 납품했는데 이게 너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역시 제가 수준한 게 아니고 하도급 받은 거를 원청에서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받다 보니까 전체 단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그 구조가 신축이다 보니까 결제를 현금이 아니고 어음을 해주는 거예요. 어음. 이것도 6개월, 7개월. 그나마 부도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과거에 100억 팀장의 그 생각이 결과만 봤지,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좀 다졌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이렇게 나만의 아이템을 찾습니다. 고민했는데 이렇게 형광등이 100열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면 찾았는데요.
찾았는데 보면 그 루프가드 개발을 이렇게 했었어요. 루프가드 개발을 쭉 하면서 이 루프가드는 저희 방수의 이름이에요. 방수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여기 특허를 달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신축 구조에서 보수로 가야 되는데 보수로 가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것 봐라.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방수에 대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때 마침 가인자가 쭉 컨설팅하면서 가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가 못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넓혀라. 그게 카테고리. 아까 처음 말씀하셨죠? 카테고리. 근데 보면 실제 방수는 건물을 짓고 비가 안 새면 잦은 집이에요. 거꾸로 제가 방수를 하니까 저런 사기꾼 모습 하더라고요. 그만큼 방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조금 제가 자신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얘가 다른데요. 내가 만약에 올림픽을 출전해서 금메달 따려면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거기다 얹혀놓으면 추가시키면 쉽게 따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종목을 추가합니다. 태권도하고 양궁하고요. 그런 바람에 저희가 88년도에 양궁 효자하고 4위 했습니다. 4위. 이 맛은 뭐냐면 이걸 저한테 가지고 오면 카테고리를 선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시면 슬라브 부용, 슬라브, 싱글, 금속기업, 파라백, 경장 콘크리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 방수는 거의가 슬라브였어요. 슬라브를 나름대로 종목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 얘기 뭐냐면 싱글, 금속기업, 파라백, 경량 콘크리트가 아까 얘기한 올림픽의 태권도, 양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점인 사업을 막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일반적 인식이 보통 아시겠지만 우레탄 하면은 도막 두께를 형성합니다. 그게 3mm예요, 3mm. 근데 이것이 3mm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일부 같은 거는 갖다 붙이면 되는데 페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3mm를 안 올리고 2mm, 1mm 올리면 저한테는 이득 되지만 소비자한테는 부실수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재를 더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도막 두께가 아닌 7공정 공정으로 바꿉니다. 공정으로. 무슨 얘기냐? 도막 두께는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한두 번 입는 경우, 작업 공정은 기능성 옷을 여러 번 입는 경우예요.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쭉 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가인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쭉 하다 보니까 또 여기 평기가 되버린 거예요. 그 분야가. 저를 많이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가인지와 컨설팅하면서 핑크 펭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 아마 많이 아시죠? 수만 마리의 핑크 펭귄이 있는데 수백 마리의 하얀 펭귄이 있는데 내가 뛰려면 색깔이 핑크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드는 카테고리가 많았는데 내가 핑크 펭귄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방수는 보통 하도, 중도, 상도 얘기입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상들은 탑코팅이에요. 탑코팅. 그럼 여기다가 열을 차단하는 사열돌 도입한 거예요. 여름에 저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듯이. 근데 이 선크림 사열 효과가 백색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백색이. 근데 사람들이 백색 바르면 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부, 외부 차이가 나긴 나는데 문제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인 민족인데 색깔이 너무 백색이니까 튀어요. 때가 많이 타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백색이다 보니까 반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햇볕이 딱 치면 눈이 막 부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도장을 해가지고 백색깔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도장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디자인을 도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백색에다가 색깔을 넣은 거예요. 색깔을. 아파트 외부처럼. 이것이 부산 아파트인데요. 저희 디자인 공모전 1등작입니다. 대상작인데 앞에 있는 게 해운대 거기에요. 해운대 바다에 바닷물을 끌고 온 거예요. 보면 이게 색깔 변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해운대 바닷물을 파도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파도를. 그래서 이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녹색, 적가색을 나름대로 색깔 바꿔놓은 거예요. 색깔 바꿀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색상 선정해서 입주민들이 선택을 갑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파트를 딱 보면 오, 저거는 펜테크의 루프가드가 시공한 것. 제가 지금 파란 양복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펜테크가 추구하는 것은 파란색 계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잘해서 웨이브로 합니다. 웨이브로. 웨이브를 보통 그 공사할 때 크랙 간 자리를 퍼티를 메꿔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퍼티를 메꿔 놓으면 2년, 3년 되면 터져가지고 다시 또 누수가 돼요. 이걸 제가 획기적으로 아까 옥상에 하던 부분을 웨이브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불이 켜졌어요. 한국 사람은 누가 따르면 계속 따라합니다. 유작품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는 2019년도에 저희 직원이 제 특허를 모방해가지고 해박산태 가가지고 제 머리를 팍 때렸습니다. 와, 뜨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김영민 대표님하고 카톡을 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경쟁사가 유작품들이 저희의 경쟁입니까? 파트너입니까? 아, 파트너요? 좀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 처음에 경쟁을 받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한 특허 제품이 저희 회사 와가지고 제가 100원이면 나는 80원 해줄게. 또는 제가 만드는 걸 뒤따라와가지고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싸졌습니까? 와가 젓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작게 보면 그들이 우리한테 경쟁이지만 넓게 보면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멀리 단거 불과 5년 전만 가도 저희 아이템이 그렇게 활성 안 됐습니다. 처음에다가 어렵게 해봤는데 다른 업체가 오니까 시장이 무지무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늘어나는 거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1등. 아까 제가 만든 카테고리를 막 했는데 따라오니까 제가 핑크펭귄을 만들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커피가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의 대장이 누굽니까? 커피의 대장. 스타벅스죠.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카테고리에 스타벅스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카테고리 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 하면 쉬었다 가야죠. 준비할 부분이 조정에 대비하라. 저는 항상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백업 팀장을 할 때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환장이 들었듯이 제가 하는 아이템도 계속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제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심차게 준비한 외부 자체를 도장이 아닌 방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멋있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게 제 캐릭터고요.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딱 왔습니다. 누구라고요? 김경민 대표한테서. 자, 무슨 얘기냐? 2019년 초에 물론 저희는 1년 전에 가인지하고 블로그를 같이 지도를 받고 했었어요. 자, 코로나가 심상치 않으니까 분명히 비대면이니까 콘텐츠가 뜰 거다. 또 제가 배운 또 애자일 정신 있지 않습니까?
즉각 실행했습니다. 바로. 그랬더니요, 소비자하고 같이 소통하는데 느낀 부분이 일단은 하다 보니까 제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말하는 기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두 번째, 회사의 방향이 딱 잡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쉽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되니까 소재가 그렇게 생각적으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방향을 딱 정해야 되더라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제가 아까 볼 때 방수정에서 1등을 하려고 카테고리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정주행 한다시피 임대 해봤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카테를 물어볼 때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유튜브 편집한 거 이겁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연락 와도 보내주고 대구 하려고도 보내주고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가 얘기한 유튜브가 신의 한 수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세 남자가 뭉쳤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쪽에 있는 그 좀 뚱뚱한 사람이 저는 옥상남인데 외벽나무를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카멜레온 전략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시장을 선점하라. 결국 카텍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점을 갖다는 얘기죠. 자, 무슨 소리 같습니까? 기존 시장의 모든 방법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세게 말하면 건설보수의 판을 바꾸자. 지금 제가 옥상에서 외벽으로 왔는데 외벽을 도장하는 방수 접근하면 어떤 일이냐? 첫째는 누수 부분이 현재 줄 겁니다. 저는 보면 보통 크랙 보수할 때 퍼티라고 수성을 바르는데 저는 퍼티와 싸우지 않습니다. 퍼티를 싸우지 않고 퍼티 대신에 방수에 갖다 철학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대일변대식으로. 그다음에 방수를 외벽 상도를 수성해야 하는 방수 페인트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 끝, 그 다음에 오염된 것 끝, 그 다음에 재두장을 5년 할 걸 10년, 15년. 결국은 건축 재건축이 오래되겠죠. 자, 내가 그린 그림대로입니다. 저희는 영업할 때 저희 제품은 루프가 되는 이게 좋고요. 탓에 비해서 이게 좋고요. 아닙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는 환자를 진단합니다. 진단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 있는지 보고 처방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희 제품 자랑이 아니고 고객한테 가가지고 고객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네.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책은 이겁니다. 거꾸로 제시해 준 거죠. 그게 결국은 카테고리를 늘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이 많이 포화되어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가 많으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주십시오. 떠나셔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2023년도는 아마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겠죠. 2023년도니 여러분들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시장을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얘기한 카테고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